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뭘 찍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손님이 화장실에 가면 가게 안에 있던 남성은 남모르게 뭔가를 꾹 눌렀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집을 경찰이 수색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대 남성의 집을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이요, 서랍장 안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동차 키만한 물건들이 이제 나오는데 투박하게 전선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서 유포한 건데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PC방 여자 화장실이나 대중시설 등에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신의 PC에 전송해서 유포까지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압수수색 장면이 저 지금 서랍이 어지럽게 지금 뭐가 널려 있고 막 줄도 많고 뭐 많이 있어요. 잡동사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게 지금 소형 몰래 카메라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있죠. 네. 조그만 몰래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카메라에 연결된 리모컨까지.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는 겁니다. 그것까지 네.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야,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정말 생전에 처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엔 처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저게 다 몰래 카메라랍니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네. 안경에 부착돼 있는 몰카도 있고, 네. 하여튼 여러 장비에 또 심지어 액자 같은 데도 이렇게 집어넣으신 네. 이런 것도 있고, 정말 IT 강국다운데 이런 쪽으로 이게 발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데 네. 어찌됐건 이 몰카가 너무 성행하고 있고. 저는 보세요. 라이터 모양입니다. 예, 세상에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카메라 자체는 굉장히 소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네. 그래서 설치해놔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런데 여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화장실 같은데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남성에 대한 그 혐오감 같은 게 더욱더 좀 이렇게 생긴다 그러고, 네. 또 그걸 또 여성들이 다 메꾼답니다. 그걸 또 메꾼 걸 보면 또 여성들끼리 또 약간 연대의식, 네. 동료의식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던데, 네. 의외로 지금 몰카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형 몰카를 보면요. 참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카가 나날이 지인화하고 있다. 크기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 정말 수법이 악랄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네.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남성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본인이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인 것을 이용을 해서 화장실에다가 미리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것인데 저 카메라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네. 저게 초소형 스파이캠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에 많이 사용되는 그래요? 그런 카메라인데 저것을 휴지 같은 것으로 싸서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것이 휴지인 것처럼 몰래 위장을 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촬영을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본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여성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것을 설치를 해놓고 아까 잠시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들어가면 그때 리모컨으로 찰칵 켜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것을 계속해서 저기다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카메라를 떼어냈다가 네. 다시 설치했다가 하면서 그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고요. 네. 저거 화장실에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근처 식당이 5개 여자 화장실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더욱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게 이 남성이
이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고 일부러 PC방에 취업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짐슨 같은 사람이 정말로 아주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런 몰래카메라가 이렇게 막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면 사실 누군지 그 피해자 특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너무나 특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이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과 네. 평소의 사진까지 다 올린 겁니다. 아이고. 이 이제 PC방을 이용하면 거기 이제 회원 등록을 하나 봐요. 아. 회원 등록하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누구다. 이것도 세상에. 이름까지 올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네. 이 평상시에 이 뭐 여성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여성의 이제 사진을 SNS 같은 데 찾아가서 찾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세상에. 평상시의 모습, 이 여성이 아하. 이렇다. 그다음에 화장실의 모습 이렇다. 이 비교해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발됐냐면 네. 이 음란 사이트 이용자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제보해가지고 이 아하. 사람이 결국에는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30대 남성의 수법에 아마 혀를 내둘렀을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게시 시 이름하고 나이를 올려놔서 상대방 보는 사람을 하여금 그 관심을 유도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 접근이 용이해서 PC방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은 없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이 이 PC방에 취업을 하면서 몰카를 찍어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려 2013년부터 이런 범죄 행각이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몇 년, 6년째 이런 범죄를 해오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꼬리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심일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이제껏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년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왔고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경찰에 알려진 것이 네.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6명이에요. 이 6명이 PC방 고객, 아르바이트 동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6명인데 음란 사이트 유포한 횟수가 27번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가지고 있었던 음란물이 1,500건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과연 지금 알려진 피해자만 6명이지 제가 네. 보기에는 이 피해자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난 6년간 이렇게 많은 피해자 거기에다 가지고 있고 다운로드 받은 것만 해도 1,500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앞으로 이번 발견을 했을 때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네. 좀 저는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사실은요. 여성분들은 꿈에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뒤늦게 알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얘기를 진짜.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알았을 때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예상을 했었더라면 뭔가 방비를 했겠죠. 네. 자, 그러나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클 거고요. 네. 그 염려와 불안증은 아마 상당히 더 커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신상까지도 정보가 다 오픈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하나의 SNS라고 하는 매체가 네. 영상도 있지만 사실 글과 같이 정보가 같이 나간다면 네.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지워도 남는 일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경찰이 알아봤더니요, 이 사람이 20대 때, 지금 31살이잖아요? 몰카 촬영은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26살부터 찍었다 치고, 20대 때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하철 몰카 촬영으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에요, 병. 이건 완전히 진짜 고질병입니다. 중독.
병원 치료해야겠죠. 네. 치료 안 하면 계속 재발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범죄도 계속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형량이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자, 20대 때 벌금 300만 원밖에 처벌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300만 원 내고 말지 그렇게 돼서 또 재범한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삼진 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성범죄 몰카로 뭐 적발이 되면 바로 구속을 시켜야 돼요. 네. 다행히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에서도 지침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몰래 카메라 범죄는 원칙적으로 이제 네.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니까 네. 더 강력하게 좀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애초에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이 소형 몰카를 구입하게 된 게 해외 무슨 직구 사이트인가요? 그런 데서 샀어요, 이종훈 평론가님이. 너무 몰카를 평소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즘 중국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손쉽게 이제 이거 구입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사진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카메라도 작아졌지만 그 녹음하는 그 시설 자체도 예전에는 뭐 테이블 돌려서 뭐 녹음을 하고 이러던 것이 요즘 뭐 USB나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소형화된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용이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몰카범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여자 화장실에 지금 이 실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거의 습관적으로 네.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여기도 적용을 좀 해서 아하.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을 좀 하도록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징벌적으로 하다 보면 네. 이거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에 대한 이 배상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남성의 집을 수색할 당시에 이 남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의 아버지도 같이 계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성이 체포될 당시 그 집 안에는 남성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체포되는 모습을 아버지가 봤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스스로 참회하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연신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입니다. 때늦은 후회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죄가 적발돼서 다시 참여하고 죄값을 치르게 적발이 된 게 천만다행일 수 있어요. 이젠 정말로 2번 다시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경찰서에서 반성했으니까 정말로 지키는지 눈 똑바로 뜨고 사유가 지켜볼 겁니다. 반성하세요.